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블렌더로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템 모델링하기 기초 강좌 시간입니다. 이전에 제가 먼저 예고했듯이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템들을 통해서 기초적인 어떤 모델링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볼 제 생각이고요. 제 강좌 채널들이 이제 주로 이제 팁 위주나 이런 것들이라서 그 기초 강좌 모델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은 많이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갖고 여러분들께 좀 이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좀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모델링 같은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진행해 볼 생각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초 강좌라는 것들이 이제 트렌드를 타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늘 항상 기초 강좌는 늘 필요한데 예를 들면 다른 강좌 보면 뭐 도넛 만들기 아니면 뭐 장난감 만들기 이런 것들 기초 강좌들이 있잖아요. 뭐 기본적인 어떤 생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식상한 좀 그런 것들도 있고 조금 좀 스타일화된 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런 이제 아이템들 제 여기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뭐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할 거는 이제 아니지만은 그간 모델링 하기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몇 개 좀 많이 보여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모델링 한번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기초적인 어떤 모델링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면서 한번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여기 검 같은 거 보이죠? 지금 아이콘에 보면은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좀 잘 보이고 모델링하기에 좋은 그런 그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좀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좀 만들기가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뭔가 좀 만들기에 좀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갖고 모델링 해볼게요. 가지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뭐 모델링이라는 것을 뭐 해볼 이제 좀 기회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모델링 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모델링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잘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건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시간에는 무엇을 만들어 볼 것이냐 이번 리그 오브 레전드에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아이템이죠. 기본적인 이제 아이템으로 도란스 소드라고 도란검이라고 이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아이콘 원화만 보더라도 상당히 간단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물론 이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딱 눈에 보이겠지만은 처음에 좀 모델링을 좀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조금 난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모델링을 늘 할 때마다 이런 걸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건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검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검 손잡이가 있고 각 부위 이제 파트들이 보이죠. 항상 여러분 이제 모델링을 이제 접근을 할 때는 물론 자기가 창작하는 것도 있고 남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참조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큰 위주로 좀 단위로 많이 분리를 해갖고 이제 그렇게 좀 분리를 한 다음에 만들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검이 하나 검날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요거 이제 핸드 가드라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 꼬타리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아마 둥그런 형태로 추정돼요. 전체 좀 잘려 있는 거지만 그래 전체적인 형상을 추론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물론 재질은 간단하게 여기 이제 지금 보면 그림 보면 무슨 돌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철이겠죠. 그리고 철을 쓰고 요거는 금은 아니지만 약간 황동 느낌이 약간 구리 같은 이제 그런 비슷한 거 쓸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가죽각 같은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뭐 특기할 만한 이런 형태를 보면은 이런 거 안쪽에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요런 좀 튀어나와 있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특징점으로 이제 잡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뭐 약간 그 깎인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형상에 보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선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거 있죠. 그 모델링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리고 동그란 부분일 테고 그다음에 지금 손잡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뭐 형상이 나 있죠. 안에 이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파여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원화 그대로 웬만하면 이제 충실하게 만들겠지만은 그래도 형태적인 어떤
그런 현실성을 조금 정합성을 좀 고려해서 모델링 하는 게 올바를 것 같아요. 지금 그림선 이렇게 평평하지만 지금 손잡이 부분을 보면 여기 안에 파여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손잡이 마무리 장식이고 그리고 모델링이 되면은 텍처링이 되고 나면 뒷 배경 그 다음에 여기 조명 여기 지금 보랏빛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죠. 위에서 왼쪽 위에서 조명이 쏘고 밑에서 보랏빛 조명도 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약간 렌더링 샷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그래갖고 지우고 뭐부터 해야 되냐? 이제 아이콘 이미지를 남자 띄워놓고 지금 이제 원화가 여러분 보면은 모델링 같은 거 보면은 그 옆에서 보는 그림 뭐 정면 그림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거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이콘으로 된 이 그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요거 좀 비율대로 보고 눈짐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옆에 여러분들 아이콘을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을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고 처음에는 이제 검날부터 만들어 봅시다. 검날을 이렇게 해서 검날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폭이 좁겠죠, 그죠? 폭이 좁겠고 위로 이렇게 조금 올리고요. 이렇게 검폭을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줄여봅시다. 자, 이렇게 줄이고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블럭화라고 해야죠. 블럭화라 해갖고 처음에 이제 간단한 그런 블럭 모델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보는 겁니다. Shift를 해서 다시 박스 큐브를 꺼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폭을 한 이 정도로 해갖고 올려봅시다. 당연히 이제, 옆으로 이제 길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보면은, 비율을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비율을 맞추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이 될 테니까, 손잡이 부분은 약간, 실린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손잡이 부분, 원래 그림에서 봤을 때 보면은, 요 길이의 한, 옆에 폭을 보면은 요 이제 지름, 옆에 폭이 한 1.5배쯤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면 요 정도, 어느 정도. 그냥 감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길이는 그러면 뭐 더 길게 하셔도 되고, 뭐 그림처럼 좀 짤막하게 하셔도 되고, 이 정도. 자, 나중에 또 수정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밑에 부분에 조금 동그란 손잡이 부분 있죠. UV 스피어를 갖고 와서 한 요 정도. 그죠? 살짝. 이 정도 비율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죠. 위에 이제 뾰족한 걸 빼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비율을 한 요 정도로 맞추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항상 보면 이렇게 스케일 같은 거 이렇게 조정했을 때 항상 이렇게 수정이 된 거죠. 컨트롤 A를 해갖고 항상 어플라이로 스케일을 원점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리고 이런 다른 올 트랜스폼 해갖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들을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율을 맞췄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검날을 이제 한번 모델링 해봐야겠죠. 모델링 하는 방식은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직접 하나 한 땀 한 땀 해도 되고 뭔가 도구를 막 써서 모던하게 해도 되고 지브러시 같은 스컬프팅 기능이 있죠. 블렌더에서 스컬프팅을 써서 이렇게 좀 얘네들을 지금 어떤 이런 디테일 한번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 이제 서페이싱 그냥 일반적인 그런 버텍스를 움직이고 엣지를 추가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검이 좌우 대칭이잖아요. 물론 그 이미지에서 보시면 약간 좀 틀리긴 하지만 이제 좌우 대칭을 만들어 볼게요. 꼭 무조건 이 원화 그대로 아이콘 그대로 만들자라는 건 아니고 이걸 참조를 해서 이제 여러분만의 모델링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차피 좌우 대칭 할 거니까 뭘 어떻게 하냐면 지금 탭을 눌러서 이제 에딧 모드죠. 컨트롤 R로 이렇게 선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추가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지워서 이제 미러링을 할 거예요. 미러링을 하게 되면은 한쪽을 뭔가 작업을 하면 한쪽도 똑같이 이렇게 작업이 될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거를 면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이렇게 지우죠. 그러면 이렇게 반쪽이 이렇게 남죠, 그죠? 이렇게 Shift H를 누르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객체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lt H 누르면
나머지 부분 다시 보이고요. 그리고 탭 눌러서 밑에 부분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미러로 만들어 봅니다. 자, 미러를 만드는데, 지금 보면은 좌우 대칭도 되지만, 앞뒤로도 이제 대칭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중간선을 넣어서 뒷부분을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딧 모디파이어 가갖고, 미러로 이렇게. 자, 그러면 X축. 여기 지금 중심점이 있죠? 여러분 중심점 딱 000 돼 있죠? 이 중심축으로 미러링을 하고, 반대로 또 Y축으로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한쪽을 이렇게 수정하면 나머지 X축, Y축 반대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쉽게 대칭형 같은 거를 만들 때 상당히 이제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선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중간에 좀 넣어주고, 왜냐하면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선택, 버텍스를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뭐 할 거냐, 얘를 X축으로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요 중간으로 한번 모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Z축으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칼 끝에, 지금 보면은 칼 끝에 이렇게 모아지는 이렇게 형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위에 올랐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칼 끝 부분을 그렇게 한번 다져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칼 끝 날이 요 부분이 칼 끝 날이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칼 끝이 이렇게 위에서 올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지니까 위에들을 선택해서 X축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죠? 지금 위에서 봤을 때 보면은 칼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Y축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되면 그러면 경사가 쫙 치죠? 그죠? 경사가 쫙 치니까 칼 모양처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거 이제 1번 키를 누르면 이제 프론트, 정면 프론트에서 보는 샷, 3번을 키패드 3 누르면 옆에서 이렇게 보는 샷.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다 선을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끝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되고,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그냥 제가 G를 눌러서 이동키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단축키만 지금 쓰고 있잖아요. 잘 어렵다 하면 여러분 Shift 스페이스를 누르고 T를 누르면 이렇게 매니플레이터 수정자 나오잖아요. 이걸로 여러분이 뭐 하셔도 됩니다. 정말 뭐 잘 모르거나 단축키를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단축키를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G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 지금 꼴 보기 싫다 그러면 다시 Shift 스페이스를 해서 G를 눌러요. 그러면은 요거만 나오죠. 요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Shift 스페이스에서 B를 눌러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Select 박스 돼 있죠. 커서, Move, Rotate, Transform T를 눌렀을 때 왼쪽 툴에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하고 R을 눌러서 뭐 이렇게 회전을 시켜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비율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림에서 보면은 약간 위로 이렇게 좀 뻗는 느낌이죠. 약간 위로 가분 수형인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아주 약간 약간 안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안쪽으로 약간죠, 그죠? 자, 약간 위로 뻗쳐나가는 이걸 조금 이렇게 좀, 오케이. 이렇게 좀 해도 되고,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죠? 그죠? 요거 해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는 한 중간쯤에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고, 요 정도 위치해주고, 얘는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선을 선택하는 걸 Alt 키를 누르고,
Alt키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면 이렇게 루프된 선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G를 눌러서 Z축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X축으로 안쪽으로 살짝, 되죠? 살짝 누르고요. 그리고 요즘 나중에 이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좀 약간 형상이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죠? 약간 좀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요거를 얘는 안쪽으로 비율을 좀 잘 맞춰야 돼. 비율을, 그죠? 비율을 좀 잘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어떤 모델링, 모델 처음에 이렇게 로우일 때 최대한 형상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나중에 하이 폴리곤을 올렸을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형상을 좀 많이 손을 대지 않아도 모델링에 이쁘게 형상을 나올 수가 있어. 요거 여러분 이제 번거롭더라도 이런 작업을 직접 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고급 모델링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좀 될 것 같네요. 그죠? 이 정도 된 것 같고, 기본적인 형태는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요즘 이렇게 여기 튀어나오죠? 옆에 보면은. 얘 좀 튀어나오죠? 그리고 안쪽에 얘들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거죠? 지금 보면 얘도 그림에 보면은 안쪽으로도 이렇게 옆으로 피했지만은 지금 높이로도 이렇게 좀 움푹된 이제 그런 느낌이 나죠. 이제 그런 나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뭐 하고 지금 보면은 그림에 요즘 중앙에 파여 있죠. 그럼 요것도 이제 파내야 되니까 이제 요거를 한번 파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파는데 지금 요 부분 라인보다는 좀 밑에 있죠. 그래서 전체 형상이 요 영역, 그죠? 그다음에 요 삼각 영역, 그다음에 요 또는 이쪽 영역 이렇게 나뉘죠. 그죠? 그래서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한번 깎아 봅시다. 여기 보면 K를 해서 앞에서 본 상태에서 여기 지금 여기쯤이니까 지금 요거를 좀 낮추고 요거 밑에쯤이니까 요 정도 하고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그래서 다시 K를 눌러서 이걸 누르고 밑에 쪽으로 쭉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라색 선이 나오죠. 보라색 선이 나오는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걸치는 부분이 초록색이 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밑에 끝까지 이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어떻게 돼요? 중간에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죠.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 다각형이 나오죠. 지금 보면 사각형인데 지금 이건 지금 다각형이 되죠. 사각형 이상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나이프 툴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연결해 줍니다. 그럼 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사각형이 되면 좋은 게 물론 삼각형도 괜찮아요. 삼각형도 괜찮은데 사각형이 되면은 선 같은 거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막 잘 생기잖아요. 그죠? 끊김없이, 그죠? 그렇게 끊김없이 늘면 사각형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을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선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각형은 폼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를 자, 근데 안쪽으로 이제 밀어 넣어 볼게요. 안쪽으로 이제 밀어 넣어 보는데, 뭐 익스트루드 키를 써도 됩니다. 2를 눌렀고, 2를 누르고, 한번 클릭했다가, G를 누르고, Y축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근데 지금 보면 중간에 이렇게 조금 면이 생기죠? 이거 뭐 상관없어. 지우면 됩니다. 누르고,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까지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X를 눌러서 페이스를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엣지들을 선택을 해갖고, 자, 이렇게 엣지들을 선택을 해갖고, 얘를 안쪽으로 밀어넣어. 자, 이렇게 엣지를 밀어넣는데, 조금 이렇게 중앙 안쪽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파고들겠죠? 너무 깊지 않게,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쭉 이제 들어간 그런 느낌이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V자로 좀 된 게 좋을까요? 너무
떡 떨어진 게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래서 얘들을 Alt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예, 루프선 이렇게 되죠. 얘들을 X축으로 중앙 쪽으로 약간 밀어 넣어 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약간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좀 둥근 형태로 좀 안으로 들어가죠. 얘네들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좀 내려서 약간 둥근 형태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아까 움프 파인 형태로 이렇게 조금 들어간 느낌이 나죠? 얘도 Y축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약간 움프 파인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나중에는 일일이 이제 버텍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엣지 단위로, 그 다음에 뭐 혹은 면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야 컨트롤 하기가 좋아. 항상 여러분 이제 사각형을 만드는 거를 뭔가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들여주시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들은 조금 약간 이렇게 해서 Y축으로 이렇게 조금 튀어나 봅시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끝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좀 이렇게 올챙이 대가리처럼 뭉툭한 이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거고. 자, 보시면은 여기를 선을 또 추가를 해서 얘들을 좀 여기 안쪽에 밀어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중간에 엣지 선을 또 추가를 해서 얘들을 조금 안쪽으로 밀어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밀어 넣어 봅시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요 선들이 이렇게 있죠.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들을 누르면은 지금 보면은 음, 선들이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얘는 이쪽 왼쪽에 좀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쪽으로 좀 당길 거예요. 이쪽으로 좀 당길 건데 일단은 컨트롤 R로 해서 컨트롤 R이 아니라 다시 취소 컨트롤 E 컨트롤 E를 하면은 엣지에 관련된 옵션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엣지 슬라이드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표면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고르게 움직이게 되죠. 제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컨트롤 2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엣지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공간에 점유하고 있는 이런 비율을 조금 균형을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좀 고르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고르게 됐고 그래갖고 뭐 얘들은 조금 엣지 단위로 약간 이거를 좀 안쪽으로 밀어 넣어 봅시다. Y축으로 살짝 이렇게 얘들도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 되도록 하고요. 얘도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그냥 질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이 표면을 따라 이 엣지 표면을 따라 버텍스를 움직이게 슬라이드를 하고 싶다면 Shift V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엣지 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G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G를 이렇게 움직이면. 근데 이 표면을 따라 움직이려면 Shift V로 이렇게 버텍스를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체 엣지 선을 이런 표면을 따라 움직이게 하려면 Shift 2에 엣지 슬라이드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아니면 버텍스 단위끼리만 해서 Shift V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웬만하면 서로 이제 간격 같은 거를 중간중간에 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형상이 좀 되는 것 같죠? 이제 칼날 부분이 대부분 이제 큰 형태의 대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Z축으로 살짝 위로 또 중간에 선 하나 더 넣어서 약간 원만한 곡선이 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조금 해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자, 그죠? 좀 형상이 조금 나온 것 같죠? 얘들도 살짝 안쪽으로 뾰족하게 될 수 있도록 컨트롤 1을 눌러서 한번 모양의 어떤 변화를 조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제로, 컨트롤 1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서브디바이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이렇게 익스트루드나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뭔가 어그러짐이 바로 보이거든요. 모델링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형상이 잘 이렇게 서브디바이드가 되면 어디가 뭐 깨지거나 이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드러나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안쪽은 된 것 같고, 검 부분은 된 것 같고, 지금 보면은 검 중앙에 너무 긴가요?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고, 안쪽에 요거 보면 곡면이 좀 살짝 선을 너무 많이 추가를 하면은, 이거를 또 일일이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정도까지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이 없네요. 여기도 살짝 이런 식으로. 고 손 이렇게 넣어주고. 자, 보면 이렇게, 이 부분 이제 이런데 빠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짝 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된 것 같아요. 밑에 부분 이제 손잡이 부분 내봅시다. 자, 손잡이의 핸드 가드 부분. 이 부분은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는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중간 부분이 뾰족하고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둥글게 되는 것 같아요. 손잡이 부분 동그란 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박스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지우고 이렇게 서브디바이드를 한번 넣어주도록 합니다. 서브디바이드를 한번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렇고, 위에, 요쪽 표면은 별로 뭐 상관없는데, 요 형상, 요 부분을 한번 좀 신경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음,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해볼까요? 그래갖고 하면은, 선을 컨트롤할 게 너무 많죠? 웬만하면은, 이 정도 좀 로우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반반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이제 I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서 그리고 반반 지우도록 합시다. 어차피 형상만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지우고요. 얘도 그 전에 스케일 같은 거 항상 컨트롤 A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합니다. 미러를 하고 X, Y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선을 하나 넣어주고요. 넣고 이런 식으로 Y축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도 약간 이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조금 옆으로 당겨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Shift V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죠? 이거를 Alt를 누르고 엣지를 전부 선택해줘요. 얘들 한번 익스트루드를 해서 내려가 봅시다. 익스트루드를 하고 이렇게 요 정도까지 내려가요. 그래갖고 이거를 X축으로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봅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을 쭉 줄여보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줄여봐요. 자, 줄여보고 Y축도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모아둡니다. 형상은 바로 나오죠? 그죠? 형태는 바로 나오는 여기 엣지를 추가를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자, 이렇게 어느 정도를 음, 이 정도? 이 정도? 왜냐면 지금 그게 그림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한 단계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죠? 밑에 이렇게 왔지만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는 둥그런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이런 좀 애매한 이런 여기 형태가 좀 애매하죠. 동그랗게 되는데 여기는 뾰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요령껏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됐고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Y축으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어떻게,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됐죠. 이걸 이제 둥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둥그렇게 만들 건데, 자, 7번을 좀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려면, 그 컨트롤 누르고, 키패드 누르면은 반대쪽 밑에 바텀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래갖고 얘를, 다시 익스트루드를 한번 2를 누르고,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요. 자, 이런 식으로 줄이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걸 이제 둥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프리퍼런스에 아마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루프 툴이라는 거 써요. 여기 보면, 애드온에 루프 툴이라 있는데, 여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유용한 툴이에요. 루프 툴이라는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특수한 애드온, 여기 보면 메뉴 나오죠? 이거를 서클로 바꿔줄게요. 얘를 둥그렇게 서클로 만들어줘요. 그죠? 둥그렇게 서클로 만들어주는데, 앵글을,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둥그렇게 만들어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갖고, 뭐, 요렇게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럼 둥그런 부분이 잘 보이죠? 그래서 요 밑에 손잡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 끼워서. 이렇게. 그럼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그 다음에 선들을 추가를 해서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조금 좀 빗어놨을 때 너무 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약간 둥글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자, 됐을 때 둥글게 조금, 그죠? 이렇게 둥글게 좀 떨어지는 그런 걸 만들죠. 너무 좀 넓은 것 같죠? 그죠? 좀 넓은 느낌이 나요. 이 검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줄입시다. 과감하게 줄여요. 그죠? 과감하게 줄이고, 이것도 옆날도 약간 과감하게 줄이고, 스케일을 통해서 과감하게 줄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당연히 손잡이 부분이 이 부분도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드는데, 다시 거꾸로 보고, 이거를 서클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스케일을, 지금 고쳤기 때문에 스케일을 다시 000으로. 그 다음에 다시 서클로 둥글게. 자, 이렇게 줄이고요. 서클로 하고 앵글을 조금 잘 이렇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손잡이 부분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렇게 할까요? 아주 둥근 원형에 맞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렇고 요거는 엣지 슬라이드로 살짝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됐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좀 된 것 같고요. 이거를 자, Y축으로 해줍니다. 네. 약간 밑으로 좀 빠지게요. 그죠? 오케이. 뭐 이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이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엔 이 부분만 살짝 컨트롤 B로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베벨로 이렇게 좀 깎아줍니다. 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저기 서브디바이드를 한번 이렇게 걸어보도록 할게요. 디바이드를 이제 걸어보도록 할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원형으로 만듭시다. 이 부분은 그냥 원형으로 만들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봐요. 이게 훨씬 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 subdivide를 걸면은 상당히 이제 부드러워지죠. 그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지금 subdivide는 나중에 걸더라고. 날개,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손목, 가드 부분이 된 거. 좀 너무 위로 폭이 좀 긴 느낌이죠? 약간 살짝만 줄여서. 자, 이렇게. 다시 이제 손잡이 부분이 줄어들죠?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되니까 조금 앙증맞은 그런 느낌이 나지만은, 비율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잡이 부분을 한번 만들고, 한 이 정도 길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작은 느낌인가요? 그죠? 이 부분이 좀 작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이 정도로 좀 키운 다음에, 굵기가 이 정도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그때 이제 비율은 그때그때 이제 조정해주면 되니까요. 한 요 정도, 를 조금 더 치웁시다. 그래야, 이거를, 자, 이 부분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 건데, 제 보시면 이제 그냥 이대로요, 그냥, 그죠? 그냥 텍스처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모델 보면 이 부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쪽에 이게 홈이 나 있죠? 가지고 지금 반복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둥글둥글 말아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는 만들지 않을 거고요. 단순하게 그냥 쉽게 갑시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요 부분 한쪽만 만들고 나면 밑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되는 거니까, 요거 한쪽만 이제 만드는 것만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맞추고 올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럴로 한 요 정도, 한 5개 되는 요 정도 비율. 오케이. 이렇게 좀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트롤 V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이제 필요 없겠죠? 이제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T를 눌러서 여기 보면은 익스트루드 관련이 있죠. 여기 꾹 눌러보시면은 이거 꾹 눌러보면은 익스트루드 어롱 노멀에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면 여기 아이콘이 되죠. 자, 이거를 그래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 정도 홈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밑에는 필요 없고 요거랑 요 면이랑 요거까지만 있으면은 복사만 같은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밑에 부분을 이제 지워야 되니까 뭐 그냥 지우셔야 되고 이 부분을 저는 Alt 컨트롤 하면 이 선이 선택되죠. 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엣지 스플리트가 있어요. 선을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객체가 이제 분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T를 눌러서 by lose part를 내요. 그러면은 분리된 부분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이제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고요. 앞에서 이제 보고. 자,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얘 보면은 위로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경사져 있잖아요. 한 30도, 45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45도면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45도 내려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인 다음에 반대쪽 걸 지우고, 한쪽 걸 반대로 미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먼저 이렇게 전체, 전부 이렇게 선택을 해요. 자, 선택을 하고,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로테이트를 하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폭이 줄어들잖아요. 한쪽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F3을 눌러서 검색해서 쉐어라는 기능을 찾습니다. SHEAR 하면 쉐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땡기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경사를 주는데, 지금 보면 저는 위아래를 경사를 주고 싶거든요. 그때는 Y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좌우의 폭은 유지하면서 서로 경사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한 0.5 정도 각도로, 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가지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요게 이렇게 위로 되는 거니까 반대편을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lt Z로 투명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B를 눌러서 반대쪽 왼쪽 면을 지워줍니다. X로 페이스. 자, 그러면 Alt Z로 다시 투명 엑스레이 모드를 꺼주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래서 이걸 미러로 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그림의 요 홈, 그죠? 그거랑 비슷해졌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이거를 이제 아래로 이제 복사를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컨트롤 A로 미러를 한 거를 자, 이런 식으로 종료를 해주고 이거를 이제 종료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자, 봅시다. 조금 보면은 이거를 어레이로 돼 있어. 어레이로 돼 있고 지금 어레이는 뭐냐면 이렇게 나열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복사 같은 건데 그래서 보면 뭐 릴레이티브 오프셋인데 컨스탄트 오프셋으로 이렇게 할게. 이거는 이제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 있어요. 릴레이티브 꺼주고 컨스탄트 오프셋으로 지금 디스턴스 x, y, z인데 z축으로 복사할 거니까 z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요거를 딱 정확하게 딱 맞추려면은 요거기 조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거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그냥 맞춰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Z축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좀 원점으로 좀 돌릴게요. 얘를 Shift, 컨트롤 Shift해서 커서 to selected 이렇게 하면 커서를 가장 꼭지점 이 부분 여기로 저는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상태에서 메쉬에 보면 오브젝트에 보면 set origin을 써요. 저는 단축키를 해놨거든요. set origin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origin to 3D curs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중심축이 지금 0.1점이 있잖아요. 저는 얘 중심축을 여기로 옮길 거야. set origin을 해서 3D cursor. 그러면 Z축이 얘는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2.597로 돼 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옮겨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옮기면 원점 돼 있고 그래야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어레이를 끌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복사를 하겠다는 거. 그거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버텍스 보면은 Z가 0인 거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2, 5, 2, 9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컨스탄트 팩터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맞물리죠, 그죠? 정확하게 아주 한시 오차도 없이 이런 식으로 딱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머지도 하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맞췄기 때문에 자, 맞추는 건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어레이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면 충분할까요? 네 개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hift L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쫙 해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에 부분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죠. 요거를 살짝 내리고, 엣지를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로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수평을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S를 누르고, S를 누르고 Z축을 누른 다음에 0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Z축 기준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요거는 이제 익스트루드 어록 노멀로 안쪽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넣어주고 밑에 부분도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해서 내리고 SZ 제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무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이렇게 밑부분은 알아서 마무리해 주세요. 자, 그럼 됐죠? 그럼 이제 밑부분도 이제 해야겠죠. 지금 스피어를 갖다 놨는데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좀 더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박스를 쓸게요. 큐브 박스 갖고 옵니다. 스케일을 줄이고 내려서 지금 보면은 컨트롤 2를 해서 한번 섭디바이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 모양이 되죠? 좀 더 이런 게 토폴로지 면으로 훨씬 더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구에 가깝게 만들어 볼게요. 보면은 모디파이 하면 캐스트라 됐어요. 캐스트를 눌러주면 스피어에 가깝게 좀 더 형상이.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 얘가 좀 둥글게하지만 약간 윗부분이 약간 평평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상상에 영향이니까 아까 같이 SZ 제로로 해갖고 밑에 쭉 낮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반구 형태의 괜찮은 형상이 좀 나오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서 그러면 이제 금방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Z 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다시 00 원점으로 하고 섭디바이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괜찮은 형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이대로 섭디바이드를 두 번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컨트롤 W로 하면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크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지금 이게 뭐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오브젝트에 쉐이드 스무스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지금 보면 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얘는 직선으로 떨어지는데 조금 얘는 약간 손잡이 약간 굴곡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얘를 좀 밑에 거를 선택을 하고 S를 조절을 이제 하는데 이때 핀게 여기 보면 프로포션 에디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O를 키면은 자, 이게 켜지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주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생겨요. 이때 S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영향력이 동그랗게 생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S 누른 상태에 휠키를 누르면 이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약간 밑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나 좀 줄어든 느낌? 좀 그런 그죠? 엣지 요 중간 걸 선택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둥그스런 느낌이 나죠? 자, 이게 훨씬 더 미묘하지만 훨씬 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이 모델링에 좀 디테일을 좀 높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 살짝 줄이고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줄여주고 오케이. 이렇게 됐고 얘는 뭐 얘도 이대로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섭디바이드를 이렇게 주고요. 이것도 오브젝트 스무스를 주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그림에 요 보면 중간에 뾰족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조금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고 싶어요. 크리즈를 잡는다는데 물론 선을 추가를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섭디바이드 자, 지금 요걸 체크를 해서 도로 상태일 때 요 선을 이제 보고 있죠. 요걸 끄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얘를 Alt로 선을 선택해주고 Shift를 누르고 한 번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보면 이제 둥글죠. 네, 크리즈라는 게 있어요. 주름을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걔네들을 주름을 잡아주는 값을 넣어주면은 subdivide를 해도 그 영역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Shift 2를 누르고 쭉 당겨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름이 잡혀요. 그러면은 여기가 좀 유지가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도 밑에 뭐냐, 요거랑 Shift 2를 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훨씬 나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 들어간 걸 만약에 없애고 싶다면 Shift 2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주름을 이게 한 번 더 잡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름을 잡고 싶지만은 여기다가도 뭔가 더 명확하게 더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B로 베벨을 줄 겁니다. 베벨을 주고 그 휠을 한 칸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돼요? 주름이 이렇게 싹 잡히죠.
자, 마지막 칼 부분 이제 좀 모델링을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을 약간만 레벨로 한 단계 주도록 할게요. 레벨로 주고 지금 보면은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럼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 좀 뭉툭하죠. 그리고 요 부분이 돼 있고 지금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 부분 약간 이제 끝 부분이 좀 선이 좀 살아나죠. 그리고 뭐 안쪽에 보면 이게 안쪽이 약간 칼날이 안쪽으로 좀 움푹 들어간 좀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간 좀 느낌이 나죠. 이 부분이 이제 평평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가지고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요 엣지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살짝 살짝만 조금만 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에 넣어주고요. 자, 이 부분들도 조금 넣어. 근데 이제 요 부분, 요 아까 말한 요 부분이 좀 더, 좀 이렇게 끝에 솟아나오는 그런 느낌을 좀 주려면은 좀 선이 좀 있어야겠죠. 근데 선을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불균형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면, 베이스를 누르고 C를 눌러서, C를 누르면 이제 요거를 그냥 셀렉트 박스가 지금 이렇게 동그란 서클 형태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C를 눌러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요 면만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래갖고 요거를 I로 누르면, I로 누르면 인셋이 되는데, 자, 인셋이 되는데 안쪽으로 쑥 모이죠? 이때 단축키를 B를 눌러줍니다. 그럼 바운드리 되면은 경계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이 보존이 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돼갖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쪽에 뭐라 해야 되나, 요즘에 좀 약간 루프처럼 라인이 이렇게 쭉 생기죠. 그죠?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쭉 선택을 하고 인디비주얼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좀 안쪽으로 이렇게 쭉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아, 형상이 이제 가능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 자 이런 것들도 여기를 V로 아이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 이게 첫 번째 선택하고 이게 이어지는 부분까지 쓰려면 컨트롤 시프트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쭉 선택이 되죠. 그래가지고 시프트 V로 자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안쪽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살짝만 넣어줘요. 살짝만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좀, 뭐라 해야 돼, 이 부분 이제 날이 좀 살에 날 거예요. 그러면 윗부분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윗부분도, 에딧 모드에서 3번, 페이스 모드 해서 원하는 부분, 이 부분 살짝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인셋 페이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위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날이 좀 서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섭디바이드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고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뺄게요. 조금 이런 식으로 Shift V로 이렇게 조금 빼줄 거예요. 이것들도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들도 안쪽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게 이것들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것도 내려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자 여기도 안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요거는 조금 선을 조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 여기는 선이 이렇게 돼서
나이프 툴로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머리 안쪽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M으로 라스트 부분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여기서 M으로 머지로 라스트 부분 마지막 선택한 부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안쪽으로 넣어봅시다. 안쪽으로 넣고 는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 이제 날이 이렇게 좀 쓰게 되죠, 그죠? 이렇게 날이 쓰게 되니까 상당히 예, 형상이 괜찮게 드러났어요. 여기 좀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요.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요 부분 안쪽으로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쏙 들어간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살짝 그렇게 해줍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좀 간격도 살짝 맞춰주도록 합니다. 항상 간격을 이렇게 토폴로지를 간격이 쭉 이렇게 균일하게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이렇게 엣지 선을 더 넣으면은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근데 그래도 간격을 최대한 좀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균일하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모델링을 예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멋있진 않다 하더라도 항상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뭐랄까 마무리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미술학원을 다닌 이제 경험이 있었고 그때 이제 배워왔던 경험에 의하면 그림이나 이런 전체적인 보면 누가 봐도 뭐 그래 뭐 잘 그리진 예쁘진 않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중요한 게 그림의 어떤 완성도라는 게 그 완성도라는 게 선을 그어도 그냥 비뚤비뚤한 게 아니라 계속 지워갖고 재우고 선을 그었고 이쁜 선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상이 뭔가 이렇게 멋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선을 그었을 때도 이쁘게 그리고 명암 같은 거 이제 색을 채우더라도 이제 깔끔하게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했고 조금 완성도가 좀 높은 거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든 간에 그래서 모델도 마찬가지 어떤 전체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볼품없어 보이고 뭐 세련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그런 세심한 부분에 이런 것들이 마무리를 항상 신경 써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떤 뭐 이러면 기초 모델이니까 에이 뭐 이 정도 되겠지 라는 것보다도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붙잡고서는 완성도를 올리는 거를 이렇게 항상 습관화되는 거. 중간에 이제 모델이 너무 좀 그렇다. 뭐 영상도 내가 초보라서 거지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드는 건 끝까지 좀 이쁘게는 안 되더라도 항상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보면 룩이 이렇게 좀 나오죠. 그럼 이게 요거를 컨트롤 1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안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느낌이 이렇게 들 거예요. 이건 좀 더 나중에 손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고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얘는 움푹 이렇게 들어갑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움푹 이렇게 좀 들어가도 되고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안쪽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곡률이 싹 치면서 나름 괜찮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좀 이렇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까 프로포셔널 에디팅 O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어디 갔냐? O키를 눌러서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키고 이런 식으로 저 소프트 셀렉션 요걸로 기능같이 해갖고 예, 움직여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좋다. 그죠? 형상적으로 조금
예, 한꺼번에 움직이기 힘들면 이게 소프트 이걸로 프로포셔널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좀 미묘하지만 곡률이 이렇게 좀 잘 들어가죠. 토폴로지도 보면은 성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뭐 어차피 서브디바이드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이제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오케이. 여기에 뭐 선을 이렇게 더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로 하고 그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디바이드를 한번 이제 할 건데 서브디바이드를 한번 1차로 해봅시다. 1차로 해보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뭉개지죠? 그래서 선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크리즈를 줘갖고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 가지고 중간선, 끝에 선, 그 다음에 요 지금 요 부분, 그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요 중간에 요거 두 개. 자, 요거를 해갖고 Shift 2를 쭉 합니다. 자, 그러면 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를 보면은 쭉 선이 쭉 살아나죠. 그죠? 요 형태가 쭉 살아나죠. 그죠? 괜찮게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보면은 여기 선은 이렇게 해갖고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선 여기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선 선택하고 요것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끝에 부분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배배를 줘봅시다. 배배를 살짝 해서 한 단계 쭉 한번 줘봅시다. 어떻게 되려나? 이거를 배배를 주면은 아이고, 지금 배배를 주지 말고 한번 이를 Shift 2로 오케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얘들을 지금 Shift 2를 해서 이렇게 하면 주고요. 그죠? 한번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얘들도 여기를 안 했네. 여기를 그죠? 여기를 요 부분도 저걸 줘야겠죠. 여기도 저거를 인셋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인셋이 안 되네요. 그죠? 이 부분이 여기는 직접 해도 돼요. 직접 이렇게 줘갖고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자 이렇게 그죠? 부분을 앞에서 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안쪽으로 좀 모아지도록 Y축으로 이렇게 쑥 넣어줍니다. 여기도 안 들어갔네요. Y축으로 쑥 이제 넣어줘요. 그죠? 여기를 합쳐주고 머지 항상 M을 써갖고 머지를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한두를 M을 누르면 정말 센터, 커서 퍼스트, 라스트지. 그러니까 퍼스트는 만약 두 개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를 선택하고 했을 때 처음 선택한 부분 퍼스트, 그러니까 라스트는 마지막으로 선택한 부분을 머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홈 같은 게 쭉 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브디바이드 하면 이런 영상이 남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끝에 부분은 Shift 2를 하고 이 부분은 저 지워줄게요. 그 마이너스 1 크리즈를 지워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쉐이드 스무스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전체적인 형상은 뭐 나쁘지 않다, 그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끝부분도 베벨을 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끝부분 베벨은 나중에 줍시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되고 그죠? 쉐이드 스무스에 오토 스무스를 45등 각도로 자 이렇게 됐고요. 없이 해봅시다.
이거를 조금만 당겨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죠? subdivide를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그래갖고, 미러 선택하고, 그 다음에 subdivide.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훌륭하죠? 그죠? 나쁘지 않아요? 중간에 여기를 이제 조금만, 아이고, 선을 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여기 중간선, 외곽선, 자, 크리즈는 지웁시다. Shift를 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자, 중간선, 좌우, 그 다음에 끝선, 여기도 중간선, 그 다음에 여기 외곽, 여기 선, 그죠?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끝선 선택해서 배배를 줄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 배배를 줘갖고 마무리를 지어 볼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좀 선이, 예, 배배를 주는데, 이제 컨트롤 B를 주는데, 이렇게 보면 영역이 이렇게 튀어나가죠? 이때는 모드를 바꿔야 돼요. M을 눌러서 모드를 이렇게 쭉 바꿉니다. 자, 바꾸다 보면은 밑에 퍼센트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각자 이제 영역에 비율대로 배배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휠로 세그먼트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비율대로 주니까 아주 괜찮은 형상이 짜잔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끝부분도 너무 날카롭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그죠?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겠대요. 이거는 조금 수정합시다. 스케일로, 스케일로 이렇게 갖고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괜찮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형상이 나왔어요. 그죠? 보도록 합시다. 와이어랑 이런 것들 보면 그죠? 그 전체적인 로우에서 최대한 형상을 만들고 이런 그 다음에 나중에 크리즈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subdivide를 하면서 전체적인 형상이 이렇게 subdivide 줬을 때 괜찮다. 그 다음에 혼자의 부분이 이제 남았는데 얘들도 배배를 줘보도록 합시다. 가지고 배배를 주려면은 모디파이어 배벨을 줘볼까요? 모디파이어 배벨. 여기도 배벨이 있죠. 와이어를 켜고 30도로 해서 세그먼트. 그렇죠. 이건 30도, 60도.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브디바이드를 쫙 주면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요거는 문제될 거 없어요. 원하는 부분 선택한 다음에 크리즈. 오케이. 깔끔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와이어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오도록 마무리가 되면 그게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밑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쉐이더를 집어넣고 좀 보도록 합시다. 모델링이 거의 이제 끝났고 쉐이더를 해야 되는데 참 모델링까지만 하고 싶다라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셔야 되는데 제가 텍처도 넣어보고 싶고 쉐이더도 한번 써보고 싶고 렌더링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다음 거를 따라 하시면 돼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죠. 물론 이제 모델링 과정들을 제가 추락해서 그냥 잠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완전히 좀 초보적인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전 과정을 좀 시간이 강좌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는 과정 자체를 전부 다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고 좀 필요한 부분만 좀 보셔도 되고 자, 지금 이렇게 전부 됐는데 네 가지로 쭉 돼 있죠. 그래서 조금 얘들을 약간 UV를 먼저 조금 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토로 그냥 펴도 되는데 몇 개는 오토로 피기엔 좀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제가 레이아웃을 살짝 화면을 이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제 UV도 있고, 여기는 이제 저는 왼쪽에 렌더링 창을 넣었고, 여기 쉐이더 창을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화면이 좀 비좁아 보이지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가지고, 그렇고, 일단은, 뭘 할 거냐면은, UV를 펴야 되는데, 요 끝부분만, 반쪽되는 부분, 요 부분, Alt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선이 쭉 되죠. 딱 반이 선택이 됐어요. U를 누르고, 마크 심만 합니다. 그러면 얘가 심이 된 거야. 그럼 나중에 UV를 피면 얘랑 얘 부분만 이제 펴지게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스케일 다 000, 111 돼 있죠. 자, 이렇게 UV 창 여기 돼 있죠. 얘를 U를 해서 언랩을 합니다. 그러면 딱 두 개 이렇게 펼쳐졌죠. 깔끔하게 그죠? 두 개를 펼쳐졌고 이대로 둘게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기초 강좌 시리즈에서는 웬만하면 뭐 텍처를 직접 뭐 만들거나 포토샵 가서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있는 텍처를 가져와 쓴다든가 쉐더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해서 얘도 UV를 피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 펴져 있네요. 이미 이렇게 이거 심 부분은 Shift -1로 지워주고요. 이 부분 위에 뚜껑 다리 부분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절반 되는 부분, 이 부분 선택하기도 되게 힘들게 그죠? 돼 있죠? 그리고 여기랑 U를 해서 언랩, 언랩이 아니라 마크심 돼 있고, 그다음 밑둥가리 부분 여기도 마크심 돼 있습니다. 마크심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도 되고, 뭐 좀 더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그러면 저 반 잘리죠. 근데 이 부분 나는 이 부분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L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Select Linked All로 돼 있죠. 그리고 디리미트 보면은 노멀 하면은 내가 선택한 부분은 전체 모델, 메테리얼, 심 그래 돼 있죠. UV 영역 저는 심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 심의 경계면들에 따라서 제한된 영역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심령의 바깥에 있는 건 선택이 안 되죠. 그죠? 컨트롤, Shift H로 해서 다 원하는 부분만 남겨둡니다. 그러면 이제 다 옆에 이제 이 부분, 중앙에 이제 이 부분, 그 다음에 컨트롤 3번 눌러서 반대쪽, 그 다음에 Alt Shift로 이렇게 딱 선택하면 딱 4분면으로 자를 수 있겠죠. 그리고 마크심을, 그러니까 실제로 자르는 게 아니라 심을 이제 마킹을 해두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lt H로 나머지 그 면들 이렇게 되고 이때 여기서 UV를 다시 언랩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쫙 잘려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두드러 할게요. 자, 두드러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제가 원하는 창부만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컨트롤 스페이스로, 이렇게 전체 화면, 이렇게 백트 프리비어스 있죠? 이것도 있고, 컨트롤 스페이스로 원하는 창부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돼요. 그죠? 이게 자꾸 꺼지네. 스크린캐스트 키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얘는 UV를 조금 피기가, 얘는 오토로 펴봅시다. U를 눌러서 스마트 UV 프로젝트. 이렇게 쭉 가면, 그러면 조각조각 나죠? 뭐 이대로 그냥 쓸게요. 그죠? 이대로 그냥 뭐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밑에는, 얘는 뭐, UV 뭐 직접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U에서 마크심,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필게요. 언랩에서. 그럼 뭐 UV 뭐 펴갖고 이거 뭐 배치하고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죠? UV 피는 게 정말 괴롭거든요. 괴로운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돌려서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재질을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재질을 크게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하늘 위엔 철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황동 부분이라고 합시다. 금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가죽 부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재질을 넣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를 스틸 이렇게 하고 얘랑 합쳐서 스틸을 하니까 뭐 브론즈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그립이니까 그립 손잡이 부분이니까 그립 뭐 이런 식으로 스틸
블레이드.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갖고, 간편하게 전부 다 그냥, 컨트롤 J로 조인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쭉 됐죠. 그래갖고, 오케이. 도스무스, 되고, 쉐이드스무스. 혹시 모르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 메쉬에, 노멀즈에, 리컬큘레이터 아웃사이드로 돼서 바깥 표면이 어딘지를 그러니까 노멀 방향을 계산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시 재계산해 주는 게 수정해 주는 게 있으니 요거를 이렇게 해 주도록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이 완성이 이제 됐고 텍처링을 할 준비가 됐어요. 그렇고 자, 이제 텍처링을 이제 해볼 건데 이제 여기 가서 그냥 이렇게 EB 모드로 해도 되지만은 렌더링을 위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을 위한 세팅을 이제 할 건데 사이클로 이제 할 건데 사이클이 이제 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비교서에서 뭘 준비하냐면 지금 그림 보시면 항상 아이콘 뒤에 이런 좀 색깔이 있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한 판때기를 세우고 카메라 그 다음에 조명들을 이렇게 갖다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플랜 였고 RX축으로 90도로 세워서 뒤로 항상 이렇게 당겨 두도록 합니다. 스케일로 이런 식으로. 뒷배경의 어떤 그림판인 거죠. 그래갖고 스케일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로테이트 이런 거 다 초기화를 해주고요. 자, 여기는 항상 백플레이트.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초 강좌를 계속 이게 모델링 하면서 요 세팅을 계속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계속 그러니까 이 모델을 제외한 어떤 카메라, 조명, 그 다음에 뒤에 판때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해 두시는 거예요. 그 파일을 계속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 있죠. 그 레이아웃 같은 것들도 만들어 두셔서 원하는 창을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새로 만들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걸 저장해 두면은 빨리빨리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프트에서 카메라를 가져오고요. 카메라가 0도, 90도, 90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제 왼쪽이 이제 3D 뷰죠. 여기를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을 그 숫자 키패드 0번 이렇게 쭉 하면 그럼 카메라의 뷰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뒤로 쭉 됐죠. N을 눌러서 뷰에 카메라 2 여기 이제 체크를 끈 상태에서 뒤로 하면 요 지금 전체 창 요거를 맞추고 다시 N을 눌러서 카메라 2 뷰로 록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움직여도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카메라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도록 할 거예요. 카메라 일정 여기만 이렇게 두고 객체를 이제 움직여갖고 이제 카메라에 맞추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웬만하면 카메라 여기 이렇게 고정을 두도록 하게 할 겁니다. 잠궈 둘 거고요. 요것도 잠궈 둘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잘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객체를 움직여서 렌더링 포지션을 이제 잡을 거예요. 카메라는 지금 포컬 랭스가 50mm 돼 있죠. 여러분 게임에 좀 더 익숙하신 분이라면 필드 오브 뷰, FOV를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40도 각도죠. 이거를 지금 렌더링을 좀 그림 자체가 좀 더 이렇게 투시도가 좀 적은 좀 그런 느낌이죠. 오소그래픽 쪽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필드 오브 뷰 밀리미터를 80 정도 이렇게 하고 필드 오브 뷰로 보면 25도 상당히 상당히 좁은 시야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건 뭐 이제 스케일을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줄이고 할게요. 그래갖고, 잠깐 줄이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카메라 렌더링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한번 두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그죠? 카메라를 가까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가까이 이렇게 식으로. 자, 어때? 좀 그럴싸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지금 그 아이콘 그 그림과 유사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요쪽은 잘리긴 하는데 밑에는 좀 잘려도 됩니다. 좀 칼날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런 식으로 눕힌 상태. 자, 그렇게 좀 낫죠? 그래갖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조금 밀리미터 이거를 한 50 정도로 줘볼까요? 좀 멀리 떨어진 느낌인데, 조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칼날이 저가 위로 좀 가분수 형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그죠?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약간 밋밋한 느낌이 나죠? 아무래도 이게 좀 조금 덜 가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0, 0, 0 해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좀 돌린 다음에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를 조금 윗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오소그래픽 이걸 키고 스케일을 왕창 늘려봅시다. 그러면 좀 가분 수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오소그래픽 이거 프로포셔널 이걸 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키우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위에를 가분수를 조금 더 키우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모델링의 수정 작업이 항상 필요하다. 렌더링을 하고 나면 이거 진짜 모델링 별로네. 그런 이제 느낌이 이제 딱 들죠. 최대한 좀 이렇게 좀 가분수로 만들어두면 그 그림에 있던 그런 렌더링 각도 찍었을 때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 정도 그냥 합시다. 레이아웃을 가갖고 이렇게 좀 가까이 간 다음에 조금 이렇게 또 잡기 되게 힘드네요, 그죠? 카메라 이제 워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왼쪽은 이제 카메라 이제 뷰인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가지고 이런 정도면 이제 된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쉐이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사이클에서 렌더링 이제 옵션을 보면 샘플링 뷰포트 돼 있죠. 맥스 노이즈 뭐 이렇게 민 샘플링이나 있거든요. 렌더링 했을 때 몇 가지 할 것이냐 한 300 정도. 렌더링 했을 때 정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렌더링을 켜보도록 할게요. 렌더링을 한번 이제 쭉 키면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라이팅도 없고 뭐 돼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 보면 백그라운드 지금 미리 설정해 놨는데 여러분 HDRI 같은 거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HDR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쉐이더 에디터에 보면은 오브젝트의 월드 축으로 갑니다.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게 여기까지밖에 없을 거야.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environment 텍스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 텍스처를 집어넣었고 여러분 원하는 어떤 그런 그 뭐냐 그 HDRI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하면 이제 스트렝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고 0.5 이런 거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뒷배경에 있는 쉐이더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줄였을 때 이 정도 이렇게 보내면 이제 넉넉하게 갑시다. 이렇게 하고 쉐이더를 얘를 이제 집어넣는데 얘는 백플레이트인데 얘는 그 뭐라 해야 돼 뒤에서 말 그대로 그냥 색으로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에미션 텍처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렌더링 이 샷만 한번 보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에미션으로 Shift-A를 해서 쉐이더를 프린시피틀 BSDL 지우고 Shift-A를 해서 쉐이더에 에미션만 이렇게 해줍니다. 자, 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텍처에 그라디언트 텍처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요거를 매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UV로 벡터 방향을 바꾸게 지금 UV가 펴져 있거든요. 네모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갖고 컬러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컬러는 이렇게
그라디언트라고 하지 말고 뭘로 하냐면은 컨버트 컬러 램프를 집어넣도록 합시다. 자, 컬러 램프를 집어넣도록 하고요. 지금 얘도 지금 보면 컬러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여기 보면은 얘는 프리뷰로 뷰포트 쉐이딩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안쪽을 해주고 자, 벡터를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그라데이션이 됐죠? 그러니까 뭘 하는지 아시겠죠? 그림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이러면 보라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그라데이션 같은 게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을 컬러를 어두운 저기 보라색의 그런 그라데이션 그리고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약간 붉은 빛의 그라데이션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방향을 바꿔야죠. 방향을 바꾸려면 요거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Z축으로 Z 로테이션 요걸로 해갖고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이렇게 바꿔서 어느 정도 뭐 좀 맞겠다 싶으면 요 정도로 해갖고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자 이렇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훌륭하다. 오케이, 그럼 뒷배경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됐고 기본 배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넣어봅시다. 자 이렇게 선택했을 때 재질 3개가 지금 한꺼번에 멀티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제 하나씩 선택하면은 이게 쉐이더 에디터에서도 이제 각자 바뀌어요. 그래서 스틸 블레이드부터만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꼭 얘를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여러분 텍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CC0 텍처 뭐 거기도 있고 제가 채널 그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받으셔서 넣으면 되는데 텍처를 이제 Shift L에서 넣어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텍처들 보면 이름 규칙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디퓨즈, 알베도, 뭐 러프니스, 노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렌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뭐냐 바로 읽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일단 먼저 에딧에 프리퍼런스에 보면은 저거 있어요. 노드 랭글러라는 게 있어요. 이걸 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켜주셔야지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텍처 같은 거를 한꺼번에 집어넣기가 편하거든요. 밑에 이름 규칙 다 있죠. 베이스 컬러. 그러니까 각자 쉐이더에 연결될 수 있는 텍처의 이름이 이런 게 있으면 알아서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노드 랭글러, 그죠? 노드 랭글러를 꼭 찾아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쉐이더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가 있냐면 그 뭐냐 내가 원하는 텍처들을 선택을 해주면 알아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컬러, 그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여기 노멀이 2개의 방식이 있죠. 노멀 다이렉트엑스, 노멀 오픈GL 방식. 근데 블렌더는 오픈GL이기 때문에 오픈GL 방식. 요거는 이제 RGB 채널에서 그린 채널이 뒤집혀 있냐의 그 차이거든요. 게임 엔진에서는 다이렉트X를 쓰고 이런 3D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노멀 그 오픈GL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리스 요걸 선택을 해줘야 자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쭉쭉쭉쭉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프리뷰 모드 프리뷰 모드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지금 사이클에서는 조명이 없어 업그레이드 되니까 조명을 기본적인 조명 한번 넣어두도록 합시다. 시프트를 해서 라이트를 해서 에리어 라이트를 좀 좋아요. 에리어 라이트를 가져다가 쓰도록 합시다. 에리어 라이트를 이렇게 가까이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꿉니다. 한 사이즈를 살짝 줄이고 뭐 어떻게 되나 파워를 100W 100W면은 그 실내 스튜디오에 그 아주 센 조명 있잖아요. 그 정도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조명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보일 정도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렌더링에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입체감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조명을 좀 입체감이 날 수 있도록 그림자도 좀 보이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요. 옆에서 좀 이렇게 측광으로
45도 각도 이런 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립 부분은 저기 요것도 텍처를 일단은 넣도록 합시다. 넣긴 한데 좀 다른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넣긴 하는데, 오케이, 컬러, 러프니스, 노멀, 메탈리스. 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컬러도 예, 바꿀 겁니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약간 좀 그립에다 지금 넣었네요. 이걸 이제 그립에다 넣었네. 이거 지우고 그립은 일단 색만 구분해야 되니까 약간 붉은 그런 걸로 이렇게 좀 해두고 브론즈였죠, 그죠? 그래서 컬러, 러프니스, 메탈리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빼고 베이스 컬러를 약간 저기 뭐 약간 구리 같은 그런 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프리뷰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좀 뭐 그럭저럭 돼 있는데 지금 스크래치가 너무 좀 거슬리다. 그죠? 거슬리지만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이 스케일 값을 늘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텍처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텍처 연결되어 있는데 매핑이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스케일 값을 얘들을 한 3 정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요가 스케치나 이런 게 비율이 스케일 값이 좀 괜찮은 그렇게 돼 있죠. 검날 부분 스틸 블레이드에도 한 2 정도? 한 3.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꽤 그럭저럭 좋은 검날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얘를 지금 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약간 색을 조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스 컬러로 이렇게 쭉 들어와 있죠. 컬러로 들어온 거를 컬러에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해갖고 브라이트를 살짝 줄일 거예요. 약간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탈릭은 그대로 두고요. 지금 러프니스도 좀 이렇게 돼 있죠. 러프니스도 돼 있는 거를 약간 브라이트 컨트라스트를 해갖고 약간 너무 지금 반짝반짝이죠. 약간 얘들을 이렇게 높이면 이제 러프니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지금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좀 덜 번쩍번쩍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검에 조금 녹슨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죠? 텍처를 좀 바꿔볼까요? 텍처를 딴 걸로 바꿀 게 없나? 요거 좀 밋밋한 걸로 한번. 어허, 오케이. 약간 어두운 느낌도 나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조금 훨씬 더 나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텍처는 약간 그 녹이 쓴 부분이 조금 보여갖고 요거는 조금 브라이트스를 좀 넓혀갖고 조금 밝은 느낌의 저런 그런 걸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자, 얘 지금 한번 보려면은 컨트롤 시프트 클릭 해주면 순수한 값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절하는 거야. 브라이트스가 높이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러프니스 값이 어떻게 더 거칠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신 라이트, 신 월드 이렇게 요걸 하면은 이제 요 사이클 요거랑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 라이트랑 신 월드 하면 그러니까 신 라이트 HDR 그거랑 신 월드는 그 월드 지금 이렇게 씬에 있는 어떤 조명이랑 다 그거를 그대로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러프니스 너무 줄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번쩍번쩍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거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렇게 그런 스페큘러 값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퍼지는 느낌이 나죠? 약간 거친 느낌이 살짝 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러프니스를 너무 줄이면
좀 퍼지니까 좀 플라스틱 같은 느낌도 날 거고. 자, 그러니까 높이면은 대비가 좀 높죠, 그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한 것 같고, 스크린 캐스트 이거 엄청 크네요, 그죠? 폰트 사이즈를 좀 줄이고 끕시다.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데 좀 표면이 좀 너무 매끄럽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너무 깔끔하잖아요. 물론 이대로 괜찮은데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좀 두들긴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 지금 이게 노멀 맵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노멀 맵이 그죠? 노멀 맵이 들어와 있는데 얘를 안 쓰고 좀 다른 걸 써볼게요. 그냥 울퉁불퉁하게 그냥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노멀 맵이 없죠? 노멀 맵이 없는 상태인데 뭘 더 할 거냐면 Shift A를 해서 텍처에 노이즈 텍처를 넣을까요? 그 다음에 컨트롤 P를 해서 항상 매핑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넣을까 하면 얘 노멀 대신에 벡터에 보시면 범프라 돼 있어요. 범프라 돼 있었고 얘 노멀 맵 흑백의 어떤 그런 값을 노멀 같은 걸로 이제 넣어주는 거야. 이걸 노멀로 연결해 주고요. 팩터 컬러 돼 있죠. 컬러를 헤이트 값으로 이렇게 해줘야 스트렝스 0.2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좀 우글우글한 게 지금 보이시죠? 그죠? 지금 쉐이더 이렇게 얘를 이제 줄여줄 거예요. 얘를 좀 UV로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됐고 기다려봅시다. 좀 우글우글한 느낌 나죠? 이렇게까지 우글우글한 느낌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케일을 살짝 스케일을 줄인다는 게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스케일을 쭉 이렇게 커지고, 디테일을 조금 줄 수 있을까요? 디테일을 이렇게 좀 너무 우글우글한 느낌이 나요. 그죠? 러프니스 별 필요 없어요.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보다는 조금 이러니까 조금 우둘투둘한 느낌이 나죠? 그죠? 디테일 너무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너무 과하네요. 이거는 완전히 돌이야, 돌. 그죠? 돌인 거고, 디테일을 줄이고, 스케일을 이렇게 준 상태에서 스트렝스를 조금씩 올려봅시다. 그러면 조금 우글우글하죠? 0.32. 약간 볼락말락한. 그래서 아까운 좀 다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약간 불규칙한 그런, 뭐라는 느낌이, 미세한 그런, 좀 오돌오돌한 느낌이 좀 나죠. 없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그렇죠. 미묘한 차이 나지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브론즈 이 부분에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뭐 문제 될 건 없어 보이네요. 뭐 없는데 조금 고칠 게 있나 볼게요. 얘들도 아까 이거를 넣어 봅시다. 노멀 대신에 브론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봅시다. 얘는 좀 디테일을 주고요. 스케일을 제너레이트를 줍시다. 쉐이더 이제 뭘 좀 처리하는데 조금 걸리죠, 그죠? UV 주고 스트렝스 값을 0.2. 그럼 저거 오돌투돌한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지금 색깔을 조금만 조절합시다. 색깔을 뭘 줄 거냐면은 메탈 얘를 주도록 합시다. 텍스처 색깔을 이제 주면 이게 저거 색깔이거든요. 황동 색깔인데 조금
똥색깔이 좀 구리죠, 그죠? 색깔이. 그래서 요거는 컬러를 Hue Saturation 해갖고 살짝 바꾸도록 합시다. 세츄레이션 좀 빠진 좀 있으면 좋으려나요, 그죠? 그냥 색깔을 넣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냥 색깔을 넣읍시다. 그냥 색깔을 이렇게 이 정도로 조금 밝기도 이렇게 주고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깔끔한 게.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는 전체적인 스케일을 이 정도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손잡이 부분, 그립 부분 넣을게요. 그립 부분은 뭘 넣을 거냐면 당연히 준비한 가죽. 가죽을 텍스처를 한번 넣어봅시다. 가죽을 러프리스 노멀. 어차피 얘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메탈리스 맵은 없죠. 자, 이렇게 넣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도 스케일을 3 정도, 한 5 정도 이렇게 합시다. 이대로 넣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대로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대로 넣어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림이랑 한번 볼게요. 뭐 그대로, 그죠? 그대로 뭐 나쁘지 않아요. 색깔을 살짝만 좀 더 붉은색 쪽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컬러에서 믹스 컬러에서 이대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 값을 넣고 약간 붉은색을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을 때 오리지널 텍처인 거고 오른쪽 하면 이 색깔에 좀 따라가게 되겠죠. 이거를 쓸 때 약간 붉은 빛을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죠? 붉은 빛이 이렇게 나죠. 그죠? 붉은 빛이 이제 나고 자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다 뭐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조금 이제 뭘 할 거냐 이 상태에서 조명을 한번 조정해 봅시다. 조명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넣고 그림 원래 쪽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좀 됐죠? 약간 색깔이. 그래서 약간 요 색깔을 너무 하얘니까 너무 창백하죠? 약간 노란빛으로 살짝만. 아니다. 이거는 하얀색으로 두고 뭐 다른 걸 넣을 거냐면은 밑에서 오는 다른 색깔을 넣어 볼게요. 밑에서 오는 거를 넣는데 어떤 색깔을 할 것이냐. 포인트. 자, 얘는 한 80에서 그 보랏빛 색으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좀 너무 멀리 갔나요? 그리고 보랏빛 색으로 얘는 스케일 레디어스를 조금 더 줄여서 이게 레디어스가 크면은 이런 스페큘라 이런 것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넓게 퍼지게 나오거든요. 근데 레디어스 작게 하면 조명이 아주 작기 때문에 스페큘라가 상당히 이제 되게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절을 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그립 부분이 조금 너무 하이라이트가 좀 거슬린다. 브론즈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조금 조절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러프니스 부분 있죠? 러프니스 이 부분을 컬러로 컨트라스트. 그 브라이트를 조금 올려보도록 합시다. 올려보도록 하고 살짝 퍼지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메탈릭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건 부분이 조금 어둡죠? 좀 밝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살짝 더 밝게 하겠습니다. 더 밝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뭐 그림하고 똑같진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 조명이죠. 주 조명을 살짝 바꿔서 너무 평평하지 않게, 너무 이제 플랫하지 않게, 너무 밝고, 그리고 안에 음영이 별로 이렇게 안 보이죠. 어두운 부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조절만 조금 강화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뭐 거의 다 됐고요. 거의 다 됐고, 카메라 세팅도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렌더 세팅을 보면 GPU 사이클 이렇게 돼 있고, 포맷 저는 1024, 1024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F12 렌더링을 걸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렌더링 되지. 여러분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빨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샘플이 500에 208 정도로 이렇게 쭉 됐죠. 저 500이 되면 다 된 거야. 샘플링이 이 정도로 좀 됐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그 컴포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컴포지팅을 해서 얘네들에게 어떤 특수한 효과들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포지트 렌더링이 다 됐나요? 지금 보면 백드롭 에러 이미지가 됐죠. Alt 누르고 휠로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그죠? Alt V 이렇게. V 축소 Alt V 확대.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돼 있고, 자, 이렇게 컴포지트 모드면 렌더래요. 렌더링이 된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컴포지트 뷰어는 요 백드롭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갔고, 자, 여기에 뭐 별거는 없어요. 여기다가 뭘 할 거면, 얘 지금 빛 받은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글레어 현상이 나도록 이렇게 빛 번짐 같은 거, 그 Shift A를 해갖고, 항상 이제 이 컴포지트는 마지막에 뽑은 결과물이 있어야 거기에 마지막으로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Shift A를 해서, 필터, 글레어,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보면 이렇게 렌더 리설트에 보면 이렇게 렌더에 보면 리설트에 이거 표시가 이렇게 쭉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돼갖고,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으니까, 저 스트리크를 포그 글로우로 바꾸고, 스레시홀드 0.7 원하만큼 조절을 해주도록 합니다. 한 차례 이제 끝났습니다. 어때요? 전체적인 과정을 어느 정도 아시겠죠? 가지고 이제 도란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고 조금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길기도 하고 좀 그래도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제 입장에서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해봤어. 하나 차근차근 해봤어.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 물론 무조건 그게 뭐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서 더 나은 방법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저도 이제 모델링 부분을 전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세련된 방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존재해요.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고전적인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다, 제가 썼던 기능이 어떤 게 잘 뭐였는지 모르겠다 하면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란검을 이제 첫 시간으로 했는데, 요거 말고도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들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같은 뭐 모델링 기법을 쓸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쓸 수도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숙달되고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거 아주 만들었는데 뭐 제가 만든 거 뭐 수주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또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그렇게 놔두려 할 겁니다. 많은 좀 도움이 되었길 좀 바라고요. 또 다음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템 모델링 강의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